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은 K 반도체 벨트 토지를 사라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2차선 접한 토지가 유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리 농가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이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특징, 지역의 장단점, 교육 여건, 문화시설, 병원, 삶의 질 등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임장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몰라서 생기는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0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다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안성시 고산면 대관리 농지에 투자한 이유는 잘 될 것이라는 나만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나는 이곳 창구에서 동생과 회사를 운영했었다. 그때도 생각은 같았다. 이곳은 입지가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땅값은 잘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2014년도에 여기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안성에도 바람이 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성시 주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안성 북부 지역이죠. 이쪽이 고3, 대갈, 보계면, 삼중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 계획은 10년 전부터 세워진 것이다. 첫 사업을 뜨고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면 그때야 땅값이 움직인다. 사실은 거의 다 눈앞에 보여도 잘 요즘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계획 발표만 하면 엄청나게 땅값이 뛰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냥 한두 번 인터넷 뒤져보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부지런한 자에게 온다. 기회는 부지런한 자에게 온다. 안성시 고산면 대관리의 들판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사를 짓는 곳이다. 쌀을 재배하거나 가수원, 축사가 혼재해 있는 곳이다. 이곳의 지리적 특성은 서쪽으로 화훼단지로 유명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이 자리하고 있고 서북쪽으로 이동면이 자리하고 있다. 이동 남사면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즉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곳이다. 직선거리로 약 여기서 10km 정도인 차로는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농지라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위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즉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공사가 한창이다.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건물이 들어오는 2027년에는 주변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행위들이 일어난다. 그중 고3 저수지는 경치도 뛰어나고 거리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휴양지의 기능이 추가될 것이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대관리다. 앞으로 더 이상 고산면 대관리는 1차 산업인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다. 반도체 공장의 영향으로 저수지는 공업용수로 쓰이거나 휴양지의 기능밖에 남지 않는다. 대관리 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폐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좋지 않아서 농업용지로 쓰기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주변 농지는 공장, 창고, 상업용지, 아파트용지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고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대관리의 농가주택은 우연히 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전직 이장을 통해서 토지를 소개받고 고객에게 투자를 유치했다. 처음에 이 매물을 봤을 때는 심란했다. 집은 오래되었고 난방이나 물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었다. 겨울에 지하수에 문제가 생겨 펌프를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했다. 뒤로는 비닐하우스가 800평 있었는데 다 낡아서 비닐하우스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철거 비용을 물어보니 1,5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안에는 농사에 쓰다가 방치된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임대를 놓기 위해 농가주택은 보일러, 장판, 벽지, 수도, 화장실 등을 수리했다. 견적은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철거 비용도 내가 120만 원을 보탰다.
왜냐하면 제가 중개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마음에서 120만 원 보탰습니다. 해당 투자자가 다른 물건도 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줬다. 이게 진실이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75만 원에 비닐하우스 800평을 쓰는 조건으로 임대를 맞추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키워서 마트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많이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법 잘 되는지 비닐하우스를 전부 수리하고 몇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괜찮은 곳이 되었다. 그곳에 임차 중인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사고 싶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2차선 주변 농업진흥구역은 언제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지역 농업진흥구역은 관심을 좀 덜 가져도 되지만 2차선 주변이라면 저도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무주택 농민이라면 자기 집을 세제 혜택을 받고 지을 수 있고요. 5년만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도로 토해낼 걱정도 없습니다. 2차선 주변은 화훼나 다육이를 재배하거나 다른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 농기계 수리점 등이 들어올 수, 식품 공장도 들어올 수 있죠. 즉 토지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시세차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주변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교통 관련 시설 등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지역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정보를 듣고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자신만의 주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주관과 판단력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이라도 대관리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미래가치 대비 저평가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의 미래는 너무 밝다. 1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랬다. 지금도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땅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투자자는 사고 나면 잊고 산다. 자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때로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한 50% 정도는 투자하는 땅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 물론 돈이 아주 많아서 신경을 쓰지 않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개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 좋은 태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끔씩 관심을 보여주고 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조경수를 판매하는 농지를 매수한 이후 2차선 주변에 조경수를 판매한 농지를 발견했다. 농지의 토지주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조경용 묘목을 가꾸고 있는데 빽빽한 묘목을 보고 있어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동생이 고향에서 묘목 사업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이런 고되지만 짧은 시간에 소득이 많다고 했다. 지금 시골 사람들은 연세들이 드셔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틈새를 조경사업자들이 노려 저렴한 임대료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내 고향 어머니 땅도 묘목업자에게 임대를 준 바 있다. 570평인데 1년 임대료가 90만 원이다. 땅을 사서 묘목 사업을 한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저렴한 임대료를 누릴 수 있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어머니 땅 570평도 1년에 잘하면 3, 4천만 원 수익이 나온다고 하니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을 버는 셈이다. 물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묘목 가격이 떨어지거나 기온 변화로 묘목이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이 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묘목 사업은 손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묘목 사업을 하려면 자격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땅을 사서 이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경기권역 2차선 내 접한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 나중에 땅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출로 땅을 샀다면 이자는 사업으로 벌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죽사면 토지주도 그렇게 묘목으로 돈을 벌고 땅 가격 상승에 돈을 벌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어디든 틈새 시장이 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천한 사람은 채 3%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